만약 고객과의 대화에서 고객이 당신에게 이런 제스처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고객과의 세일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어떤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서양권 사람들이요, 한국 와서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라는지 아세요? 바로 상사의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는 거래요. 서양권 문화는요, 직장 상사가 A라고 이야기를 하면 A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사가 어떤 A라는 말, A라는 지시를 했을 때 이게 정말 A인지 B인지 C인지 그거를 해석해서 판단을 해내야 되는 게 밑에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런 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요, 어떤 정치권에 있는 그런 말들이라고 해요. 제가 어제 시사 프로를 보는데 대통령의 신속 정확하게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요, 거기 있는 많은 패널들이요, 그 단어의 뜻을 해석하고 추론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신속 정확하게라고 얘기를 했으면 정말 그냥 신속 정확하게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라는 말 뜻 안에 그 숨은 의도는 뭘까? 정확하게라는 말 안에 숨은 의도는 뭘까? 이걸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이래요. 대표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정말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른 그런 경우들이요, 너무나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말이죠. 아시잖아요. 우리는 친구들끼리 만나고 헤어질 때도요, 그래 조만간 다음에 소주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말조차 이게 정말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나랑 소주를 먹고 싶어서 한 얘기인지 이것조차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도 말이에요. 참으로 힘든 문화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데 과연 고객과 영업사원의 대화 속에서는 고객들은 얼마나 더 많은 속마음을 세일즈맨들에게 숨기고 있을까요? 그건 말 안 해도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속마음을 숨기는 고객들의 진짜 그 속마음, 진짜로 하고 싶은 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요? 어렵겠지만 방법은 존재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말과 행동, 표정을 숨긴다고 하더라도요, 그 0.5초 안에 찰나의 그 순간에 나오는 어떤 표정과 제스처, 이것들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객들의 시그널을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요, 한 가지 제스처만 가지고, 한 가지 시그널만 가지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 포인트와 전반적인 흐름을 전부 다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코를 자주 만지는 상대방은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다. 이 한 가지 시그널만 가지고 저 고객이 코를 만지고 있네? 저 사람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코를 몇 번이나 만지는지, 그리고 속마음을 숨기는 행동을 몇 가지나 하고 있는지, 내 대화의 흐름은 전반적인 방향은 어떻게 가는지, 이걸 전반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고객의 시그널을 읽고 속마음을 읽어서 흐름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고객과의 대화에서 고객이 당신에게 이런 제스처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고객과의 세일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코를 자주 만진다입니다. 이거는 여러 논문으로 밝혀진 거기 때문에 저는 모두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왜? 유명한 사례가 있죠.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스캔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요, 4분에 한 번씩 그 스캔들을 해명하는 동안 총 26번의 코를 만지는 그런 패턴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했던 모든 해명들은요, 거짓말임이 들통났죠. 이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례라니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원리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코끝에 있는 신경조직, 즉 카테콜아민이라는 교감신경 자극 전달 물질이요, 이 코 속의 조직을 팽창시킨대요. 그러니까 코가 자연적으로 가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코가 가려워서 코를 이런 식으로 긁는다든지 이런 패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만약 지금 당신이 고객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계속해서 코를 만지고 있다?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어떤 대답을 할 때마다 코를 만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세일즈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일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목을 만진다입니다. 이것은 대표님들의 일상을 생각해 보셔도요, 정말로 그랬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고객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계속해서 목을 만진다거나 어깨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목을 만진다거나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고 당신의 말이 전혀 이해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거죠.
당신의 대화가 굉장히 고객을 지금 이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바로 그런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영업사원들은요, 고객이 이런 식으로 뒷목을 만지고 자꾸 목을 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뭐 피곤한 일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고객은 잠을 많이 못 자서요.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네요. 진짜요? 잠은 푹 주무셔야 되는데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려던 대화와 전혀 다른 주제로 대화가 엇나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일즈에 성공할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이 성공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봅니다. 지금 고객은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말들이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고 당신 자체가 이 자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이 내 앞에서 이 행동을 한다? 빠르게 이 시그널을 눈치채시고요. 대화를 조금 더 재미있게, 편안한 분위기에, 릴렉스 할 수 있게, 그리고 정말로 고객이 속마음을 열어서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의 세일즈는 반드시 실패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얼굴 주요 부위입니다. 아까 코를 이렇게 만지는 그런 이야기는 했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코에 신경 조직이 팽창한다. 그런데 제가요, 이 바디랭귀지, 제스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사람이요, 지금 심정이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게 되면요, 얼굴의 주요 부위를 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 코, 입술, 귀라는 거죠. 사람은요, 불안하고 초조해지면 얼굴 주요 부위를 만지면서 자신을 릴렉스 시키고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책들과요, 논문을 읽으면서 진짜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도 뭔가 초조하거나 불안하면 이렇게 엄지손톱으로 이빨이랑 입술을 계속 때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저도 꼭 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꼭 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입술을 만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입에 손을 갖다 대는 행동은 불안할 때 나타나는 그런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왜 애정결핍이나 어린 아이들이 꼭 이 손가락 빠는 게 불안할 때 손가락 빤다고 하잖아요.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입술에 손을 갖다 대는 행위, 아니면 이렇게 눈꺼풀을 자꾸 비비는 행위, 귀를 자꾸 만지는 이런 행위들, 이런 모든 행위들은요, 고객은 지금 당신과의 대화에 참여할 의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지금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다. 당신에게 굉장한 실망을 했다. 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지금 하는 대화를 멈추시고요, 빠르게 화제를 전환시키고 이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시길 바래요. 차라리 고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패턴을 한다면 지금 이 대화의 자리를 빨리 깨는 게 당신에게는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반복적으로 이런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다면 빠르게 대화의 주제를 전환하시고요, 아니면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저 잠시 화장 좀 고치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대화의 자리를 완전히 깨고요, 새롭게 다시 세팅해서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눈입니다. 왜 사람의 눈은 거짓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거짓말할 때 눈빛 흔들린다?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눈은 거짓말할 수 없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경청을 앞서 서로의 호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로 눈맞춤입니다. 눈이 많이 마주칠수록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설득할 확률은 현저히 높아진다는 거죠. 제가 7년 동안 이 헤어스타일을 고수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왜 사람이 머리를 내리고 다니면 상대방의 시선이 내 머리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 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눈 맞춤의 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느낄 확률이 적어진다. 이것이 제가 7년 동안 머리를 올리고 다니는 이유죠. 아무리 귀찮더라도 말이에요. 물론 세일즈에 있어서 내 앞머리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영업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건 작은 확률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저는 그 확률을, 그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만큼 눈을 마주친다는 게 상대방에게 있어서, 사람 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와의 눈 맞춤을 계속 피한다? 눈빛이 계속 허공을 본다? 아니면 내가 준비해온 자료만을 계속해서 이렇게 어깨가 움츠린 채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요, 지금 나와의 대화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와의 대화에서 흥미는 둘째치고 나에게 호감도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그널이 발생한다면 당신이 더 적극적으로 고객과의 아이 컨택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고객을 부담스럽게 막 노려보고 막 불타오르는 눈, 지금 열정에 불타오르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으로 2초에서 3초 정도 바라보고 시선을 잠깐 다른 데로 돌리고 미소를 지어주고 이런 것들 모두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계속해서 땅만 본다면 고객님 잠시만 저 좀 봐주시겠어요? 나를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고객이 나를 보지 않고 계속 허공만 보고 계속 내가 가져온 자료, 책상만을 보고 있는데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대화의 끝은 결국 결말이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5번째는요, 바로 주먹 쥐고 팔짱 끼고 다리까지 꼬는 바로 이 3종 세트입니다. 이 3종 세트를 모두 다 하고 있다면 고객은 지금 굉장히 자기 방어가 심하다는 거죠. 뭔가 불안해서 내 마음을 정확히 닫고 있다는 그런 의사 표시라고 해요. 저도 팔짱 끼고 다리 꼬는 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먹 쥐고 등을 기대서 다리까지 꼬고 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완벽한 자기 보호 자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한 상태로 얼굴 주요 부위까지 계속 만지고 있다? 그럼 당신의 세이즈는 완벽히 실패했다는 그런 시그널이 되겠죠. 그럼 그 상황을 더 유지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을 완전히 180도 바꾸지 않는 이상 당신이 준비해간 그 정도 자료, 당신의 멘트, 그 정도로는 절대 이 시그널을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고객은 이미 완벽한 모든 세트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이 시그널도 꼭 하나 알아야 되는 시그널이 있어요. 바로 고객이 볼과 턱을 만지는 바로 이 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인에 대해서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만약 고객이 볼과 턱을 만지면서 뭔가 생각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입을 가리고 생각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면 고객은 바로 선택의 갈림길에 결정의 순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 결정의 순간이 내 제품을 A라는 제품을 구매할 것이냐 B라는 제품을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구매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어떤 결정의 순간인지는 당신밖에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리고 많은 경험치를 통한 그 육감을 통해서만 그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현장의 흐름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고객이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정과 거절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고객에게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더 좋은 베스트한 선택은 없다. 지금 바로 사인하셔라. 볼펜을 건네고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시기 바라요. 거기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과감하게 고객에게 마지막 클로징을 던지시길 바라요. 그 순간이 당신이 노력해왔던 마지막 순간이 다 왔다라는 그런 시그널일 수 있으니까요. 이 시그널을 놓치고 계속 이것을 영업하려고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객이 나에게 이런 거절의 시그널? 지금 당신의 이야기에 저는 전혀 흥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고객을 집중시키셔야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라든지 고객을 집중시키시고요. 화제를 빠르게 전환시키세요. 그 다음에 고객이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계속해서 당신이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더 자세히 이 대처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언제나 고객을 자세히 관찰하고요. 이런 시그널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대화의 흐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몰고 갈 수 있는 모두가 성공하는 그런 영업인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